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저희들이 조선 중기의 불교까지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조 때 있었던 승병장들의 활동, 활약,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침체되어 있던 불교에 조금은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의 불교, 그러니까 조선 중기 이후의 불교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조선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 시대에 벌어졌던 몇 가지의 불교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1659년부터 1674년까지 집권했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 때에 들어서서부터 또다시 불교에 대한 박해가 가중화되는 이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일 가운데 특기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현종 임금이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국 사찰에 도첩을 받지 않은 스님들이 많이 있으면서 절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들을 보고받고 있는데, 도첩이 없거나 또는 도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원하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승려들이 있다고 한다면 강제로 환속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종교에 대한 결정적인 탄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결과 불교계에서는 사찰의 스님네들의 자취가 사라질 정도의 결정적인 어떤 타격을 입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당시에 있었던 특히할 만한 일 가운데 하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조선의 후궁들이 노후를 보낼 때가 마땅치가 않아서 사찰에 이제 기거하면서 기도하고 한많은 자신들의 인생을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이런 어떤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회에 대한 보은, 그리고 넓은 의미로 보면 사회의 보장, 노후 보장을 불교가 책임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었던 도성안에 있는 절 가운데 자수사, 인수사라고 부르는 두 비구니 사찰을 강제로 또 폐사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절은 이름을 보니까요, 자수, 베풀 자자요, 자비라고 할 때 쓰는 자자하고 목숨 숫자, 그 다음에 인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어지린 자 쓰고 뒤에 목숨 숫자니까 아예 이름 자체가 보니까 노년기에 있는 그런 이제 스님들이 봉양하기 아주 쉬운 노보살님들을 중심으로 절에서 이제 복지 활동을 펼치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두 절을 강제로 폐사시켰다고 하는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미 그 전 시대에 빚어졌던 사찰이 가지고 있는 사회사업의 기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부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것은 별거 아닌 일같이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종 당시의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기록인데, 그때 이제 어떤 상소문이 올라왔었느냐 하면은, 전라도 일대의 사찰에 있는 불상들이 전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전부터 민가에서 전해 내려오기는 우리 고장에 있는 부처님이 땀을 흘리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국가에 무슨 변고가 생기거나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그런 징조를 부처님이 미리 예언하시는 것이다 해서 굉장히 이쪽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는 민심이 아주 흉흉하다라고 하는 장계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왕도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현종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불상이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아니냐. 나무로 만든 목각의 불상 위에 금박을 해서 위에 금을 입혔기 때문에 날이 벼랑간 추워지게 되면은 그 앞에 찬 것이 공기가 들어닥치면서 수증기가 부딪혀서 이게 이제 땀을 흘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불상이 땀을 흘린다고 해서 민심이 흉흉해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사고방식이고, 오히려 이런 사고방식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현종은 그 땀을 흘린다고 지목된 전라도의 몇몇 군데 사찰의 불상들을 전부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참 우리가 이 불교에 관련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조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불교와 직접 관련은 없었지만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의 문화혁명이라는 거 있었죠. 그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주울레 수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비롯해서 뭐 백동 이후에 상당히 이 중국이 급격하게 발전해 들어가는 와중에서 옛날의 고리타분한 사고방식들을 없애고 새로운 우리가 풍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앞에 선봉에 서 있던 문화혁명의 추종자들이 공자의 사당을 부순다든지 사찰을 함부로 깨버린다든지 이런 무지몽매한 시절의 인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이제 작용은 분명히 할 수 있었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현대의 사회 속에서는 이건 다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파괴했던 일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문화혁명까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박정희 집권 초기에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초가집을 해체하고 좀 현대식의, 그러니까 슬라브라든지 이제 이런 것으로 지붕을 바꾸는 이런 일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부딪힌 문제들이 뭐냐 하면, 마을마다 보면 선앙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황당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선앙동이라고 또 선앙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그냥 어떤 사람들이 샤만적인 믿음이겠습니다만은 마을을 수호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마을 사람들, 마을마다 신단수라고 부르는 큰 오래 수목의 그 연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들도 있고 뭐 이런데, 거기에 또 무당도 빼놓지 않고 그 처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근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시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왜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나라에서 가뭄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홍수가 오래 계속되면은 임금이
자신이 부덕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석고대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예를 들어 가물 때는 기우제 같은 것을 지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세상에 기우제 지낸다고 올 비가 안 오고 안 올 비가 오고 하면은 매일 기우제 드리겠네, 이런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입니다. 당시 기우제를 지내던 임금이 자기가 기우제 지낸다고 비 안 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절에서 육식을 금하고 가무음곡을 금지하면서 열심히 근신한 모습을 보이니까 임금이 그러는 판에 삼정승 육판서가 어디에 규방 출입을 하고 집에서나마 밀줄 마시고 이런 거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정승 육판서가 굉장히 몸을 사리는데 밑에 있는 일반 관리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꿈에라도 꾸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임금의 이와 같은 일들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 임금이 저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비가 오기를 간곡하게 비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국가의 기강이 바로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이 기우제를 통해서 임금은 국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 군데다가 모으는 데 치중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현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불교 박해에만 신경을 썼던 그런 군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종 당시의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